원서는 필요 없고 문제집만 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유혹으로 다가와요. 쉽게 들리고 그러나 본질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원서 읽기가 입시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말하시는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서 읽는 게 수능 영어 이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있죠. 원서 읽기가 수능 영어 준비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수능 영어기 때문에 더욱더 적합해요. 다른 시험보다 더 그래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능 영어는 결이 달라요. 원서 읽는 거는 문제도 없고 그냥 줄거리 읽는 건데 비효과적이잖아요. 그게 맞다고 보시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더 효과적이라고 얼핏 들리잖아요. 유형이 비슷한 거 푸니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왜 맞지 않는 생각일까요? 자, 수능 영어가 어떻게 나오냐? 수능 영어는 지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오냐? 책에서 가져와요.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이제 영어로 교육받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전공 과목 맨 처음 들을 때 Psychology 101 이런 것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부교재 정도가 나와요. 아니면 다음 단계 정도의 책이 있어요. 출판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오래된 걸 쓰면은 똑같은 거를 본 적이 있으니까 새로운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출판된 지는 얼마 안 되는 책에서 보통 따와요. 그러면 수능 문제 자체가 원서네요? 원서예요. 근데 왜 읽지 말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출제자가 누굽니까? 교수님들이잖아요. 대부분 영국,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찾을 수 있는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에요. 스스로 만드는 지문은 없어요. 이런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죠.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봐야죠. 책이라는 거는 고도의 논리와 짜임새를 가지고 있어요. 짧은 지문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생각과 흐름과 느낌, 언어적인 능력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떼어서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무엇을 테스트하냐면은 이런 책들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책을 읽으면 돼요. 이런 책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럼 책을 어떻게 잘 읽냐?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서 이해하는 법을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문제 하나가 지문이 짧으니까 이 짧은 지문으로 공부하면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좀 많이 답답해요, 저는. 너무나 보이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거꾸로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짧은 수능형 지문으로 공부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오래 공부 못해요. 왜 오래 공부를 못하냐면은 하나의 지문 한 요 정도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한 8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읽고 그 다음 문제 풀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몰입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1분, 2분 정도만 요거에 집중하다가 다른 얘기하니까 집중이 자꾸 깨지니까 몰입도 안 되고 재미도 별로 없고 피곤해요.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이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제대로 보려면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죠. 그러면은 그 영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수능 지문으로 평소에 영어 실력 쌓는 건 어떤 느낌이냐? 영화에서 일부분을 발췌한 소개 프로그램만 여러 개를 보는 그런 느낌이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몰입이 됐다가 몰입 깨지고 됐다 깨지고 됐다 깨지고 하니까 피곤하고 정신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영화 비유를 잘 하셨는데 영화를 이렇게 쫙 요약을 해가지고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라 영화 한 부분을 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일부분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주인공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하냐? 평소에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흐름을 안단 말이에요. 조금만 한 장면만 봐도 이런 거는 작가들이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 아마 이런 뜻으로 지금 장면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라는 걸 알죠. 근데 평소에 영화를 많이 안 본다. 긴 영화 전체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맨날 그 조그만 것만 봐가지고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코끼리를 다 보는 게 목적인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코끼리 귀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코끼리 발만 보여주고 코끼리 꼬리만 보여주고 이거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코끼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는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다 봐야지 코끼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원서를 읽으면은 호흡이 길잖아요. 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단어를 하나하나 안 찾아봐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어휘들이 같이 정리가 돼요. 머릿속으로. 논리랑 같이 받아들이는 건데 짧은 거를 읽었는데 어떻게 깊은 논리 같은 거를 습득을 합니까? 맥락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유추도 안 돼요. 유추가 거의 불가능해요.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그럼 단어 찾아보면 뭐예요? 찾아보면서 그 맥락 끊기고 흐름 끊기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귀찮고 그래서 오래 못하는 거예요. 네, 소모적인 면이 좀 있어요. 공부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에너지의 소모가 좀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책 읽는 것보다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자꾸 문제집을 초5, 6부터는 문제집 풀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 1등급을 가는 그 길을 막는 법이에요. 3등급?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급 가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실용적인 가치가 떨어집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입시라는 제도 안에 있는 실질적인 목표가 그렇고요. 크게 생각해서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의 생각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생각을 잘 써놓은 책을 이해하고 그게 목표잖아요. 그걸 잘하면은 수능이라든가 어떤 시험이라도 잘 볼 수가 있어요. 뭐 토플이 됐든 SAT가 됐든 IELTS가 됐든 나이가 어릴수록 기본적인 거를 시켜놔야지 나중에 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5학년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물론 이제 그 유형에 맞춘 문제는 접할 필요는 있는데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은 깊이 있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책을 읽는 게 80% 이상 돼야 된다. 나머지 20% 요 정도는 문제 풀고 유형에 익숙해지고 문제에서 주로 묻는 사항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들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역전이 되면 진짜 안 돼요.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학생이 찾아왔어요. SAT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SAT가 더 어려워요. 수능보다. 점수가 800점 만점인데 500점이에요. 한 700점 정도 나와야 된대요. 시간 얼마 있냐? 1년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물어봐요. 책을 읽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주일에 10시간 읽어야 돼. 그리고 글을 써. 글을 쓰는 걸 딱 봤는데 머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논리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예요. 실력도 일반적이고 논리력도 일반적이에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타팅 포인트가 좀 어려우니까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학원 오면은 글 쓰는데 한 3시간 4시간 투자하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한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점수가 한 150점 올랐어요. 지능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머리가 좋아져요. 논리력이 좋아졌어요. 제가 글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혼돈의 논리였다가 정돈된 논리가 됐고 이제 점수 잘 나오는 거예요. 문제 많이 풀렸나요? 거의 안 풀렸거든요. 학원 올 때 한 10문제씩 풀렸어요. 전체적으로 뭐 100문제, 200문제 이렇게밖에 안 풀었어요. 유형 파악도 거의 하기 어려운 정도의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원하는 게 진짜 뭐냐 이거를 아시길 바라요. 책, 글을 통해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영어 시험이 기초적인 거 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능을 할 때는 원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국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4등급 나왔어요. 이런 아이가 수능 문제집이나 기출문제만 풀어갖고 1등급이 된 거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예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드물다는 거예요. 고1 때 모의고사를 1등급 받고 수능 때 1등급이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국어로 된 책을. 입시랑 직결되지 않다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하는 책 읽기를 많이 해서 1등급 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게 1등급이고 수능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처럼 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안 하고 다른 온갖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되는 방법만 안 하고 딴 거를 다 해요. 되는 방법 하자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하고. 왜냐면 마음은 급하니까. 문제 잘 풀어야 되는데 책 읽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얄팍하게 하기 때문에 재수해도 안 되고 삼수해도 안 되고 끝까지 안 돼요.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학생들의 마음,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마음이 급하고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에요.
부모님들도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시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가 좀 이해가 안 돼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맨날 얘기하는 게 시간 없다고, 그거 할 시간 없다고. 네. 딴 거 안 하고 그거 하면 되는데. 네. 유튜브 쇼츠 보는 시간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만 합해도 5, 6년 따지면 꽤 많아서 많은 양의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빠른, 기본적으로 체력을 기르고 근육을 강화시켜야지 부상이 안 오는데 부상이 왔으니까 치료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부상이 오잖아요. 기초 학습 능력,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길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유혹이 와요. 유혹이 누구냐? 원서는 필요 없고 문제집만 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유혹으로 다가와요. 쉽게 들리고 실제로 쉽거든요. 시간도 적게 들리는 것 같고. 그러나 본질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실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치 지역에서 학군지 중에서도 제일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죠. 여기서 수능 1등급 나온 애들 많아요. 네. 근데 내신 1등급은 여기도 4%밖에 안 되잖아요. 내신 1등급이면 무조건 수능은 1등급이에요. 이게 아닌 애들이 없어요. 실은 없어요. 이 지역은 내신과 수능 1등급이 둘 다 나오는 아이들 중에 영어로 된 책을 200권 이상 안 읽은 애가 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100%예요. 100%. 200건이 뭐예요? 엄청 많이 네. 읽었어요. 그렇게 의미 있는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을 입시랑 상관이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듣기 좋은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사실이 아닌 거를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분들이 얘기하니까 이거는 진짜 피해가 된다. 저희 네. 내부 고발자잖아요. 교육계 내부 고발자 말을 해줘야겠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원서 읽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